안녕하세요. 이혜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자였음에도 전과자가 될 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해 속상한 와중에 경찰이 사기를 한 가해자들이 아닌 나를 불러 사기 가해자라고 하며 조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엄청 억울하면서도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사연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셔서 다행히 사기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무죄로 해결해드렸던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발견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업체는 저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담보를 위해 저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저는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계좌의 정보 및 대출을 위한 신분증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대출업체는 제가 넘긴 계좌들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치고 있었고 제 계좌로 수천, 수억 원의 금원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대출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금융사로부터 사기 의심 계좌라는 내용과 계좌 거래가 중지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사기 가해자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듣고 나니 어떤가요? 사연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금융계좌를 전달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죠.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는 남을 속여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범죄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범인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의뢰인은 피해금에 대한 모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사기 가해자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자기가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해서 속은 사람은 나고 이로 인해 실제로 대출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했고 스스로 처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처음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의 이야기는 변명일 뿐이고 그것은 수사를 해봐야 안다. 그러므로 당장 경찰서로 오셔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엄포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생각만큼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업체에 넘겼던 그 계좌에는 수백 건의 거래가 찍혀 있었고 그 액수만 해도 수억 원이었으며
모두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넘겨 대출업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하지도 않은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으로 거액의 피해금을 배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기에 특히 사기 범행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층 상담을 통해 사기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각각 대응 전략을 달리 설정해야만 했습니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완벽한 무죄를 주장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좌를 넘긴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식의 전략을 설정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억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이 사건에서만 존재하는 특이점과 대출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긴 행위가 사기 가해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기 범행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통해 봤을 때에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의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저희 사무실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사안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존재하므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변호인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판단을 내린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랜덤 대화를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데 허위 대출 광고, 로맨스 스캠, 낯선 외국인과의 대화, 이렇게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닌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받고 나의 계좌 정보를 넘기게 된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심층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금전적 배상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의뢰인의 사연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